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에 미증시의 첫 반응은 상승,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고, 특히 그동안에 이제 부진했던 반도체라든가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지수를 견인을 했고요. 반면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군들, 뭐 비트코인 이런 종목들은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86% 올랐고, 야간 선물은 0.7% 정도 올라서 미국의 흐름은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우리가 종가까지 버티는지 여부인데, 종가까지 버틸 수 있으려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정책 관련의 변수로 좀 등락이 컸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종가 쪽까지 어느 정도로 견딜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이다. 오늘 장의 관전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올랐는데 다우보다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더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가치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 쪽보다는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주요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의미가 되죠. 특히 오늘 반도체주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상승률 상위권 종목군들을 보면 대부분 다 반도체주들이 상승률 상위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부진했던, 뭐 바이든 트럼프에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견제 이런 대상이 됐던 반도체주들이 실적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 그리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4.7% 정도 올라가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중국 시장 전용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루프 캐피탈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서 파이퍼 샌들러 이런 곳에서 목표 주가를 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는 부진했는데 목표 주가는 거꾸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 하락을 이용해서 좀 매수해야겠구나, 이런 어떤 의지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가 중요한 지지선, 이 보이고 있는 중요한 지지선 51선 부근에서는 좀 튕겨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그 근처 가면서 튕겨 올렸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또 테슬라도 오늘 5% 정도 올라갔는데, 뭐 전기차 이슈보다는 그 머스크가 또 로봇 개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 그래서 이걸 뭐 내년도에 생산을 하고 뭐 공장에 배치하고 이런 일정을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테슬라가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 실적 발표 앞두고서 또 기대감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규제 완화, 그리고 M&A가 활성화되면 자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금융주가 돋보일 거야, 이런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금융주들이 좀 주춤했고, 비트코인도 오늘은 상승세가 주춤해서 비트코인 자체도 그렇고 뭐 관련된 ETF 움직임도 조금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그동안에 부진했던 종목 쪽으로 매수가 좀 분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걸로 보여지고요. 뭐 주요 종목들 코멘트 보면 애플 오늘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어떤 평가는 있었어요. 뭐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보고서가 있었고, 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도 AI 관련해서 이게 이제 수요가 유입이 되고 또 유인이 될 텐데 그 중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을 거다, 이런 어떤 평가를 좀 받았고, 또 금융주들 오늘 주춤했지만 실적 개선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서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이런 것들은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러셀 2000도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중소형주 강세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그러니까 실적 성과가 주가 상승에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가파르게 좋아졌다, 이런 분석은 없어서 뭐 이게 그대로 이어질지는 좀 의문점이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러셀 2000 지수는 1.6%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지수가 뭐 고르게 올라갔고, 특히 기술주가 유난하게 강했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 보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시 자금 동향을 보면 대형주 쪽 자금, 지난주에 중성주 쪽에 자금이 아주 강하게 유입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큰 흐름으로 보면 대형주 쪽 자금 유입이 뭐 전반적으로는 강해서 결국에는 대형주들이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좀 반응했던 것 같고, 큰 흐름에서는 대형주들이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다라기보다는 그냥 상승이 좀 분산되는 거다 정도로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 변수는 현재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 시장에서는 좀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그동안에는 현재 여당, 그러니까 이제 미국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어떤 결집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결집이 안 됐다가 해리스로 결정되고 나서 이제 미국 캠프, 여당 캠프에 자금이 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해리스 트레이드를 또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당선 확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증시가 좀 맞춰가는 거 아니냐.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질 때 증시가 올라가고 낮아질 때 내려가고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게, 트럼프 당선 확률로 보기보다는 대선 불확실성이 약한 거, 그러니까 특정 후보가 당선이 유력해져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책 관련주로 매수가 집중이 되는 그런 쪽을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뭐 증시가 트럼프를 선호한다라는 쪽보다는 오히려 저는 다른 쪽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제 미증시의 어떤 반응이 이렇게 되고 있었다라는 점이 있죠. 근데 저는 해석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측면도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 사례는 되게 특이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1968년도에 이제 존슨이 재선 도전에 이제 딴 재선 도전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사람도 그때 당시에 건강을 이슈로 제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선거가 끝난 5년 있다 사망했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은 69년도, 예, 다음에 이제 증시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쩌면 뭐 주식시장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 뭐 굳이 뭐 증시 그렇게 떠받들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좀 다르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68년 하나의 사례로 그때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으니 이번에도 어떻게 될 거다, 뭐 이거를 해석하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부진했다, 뭐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사태 관련한 그 코멘트들은 이제 대체로 보면 뭐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현실적인 건 선거보다 결국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중요하고, 해리스 트레이드가 나타났는지 여부는 아직은 이르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에너지 관련주들의 반응,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주가가 하락하거나 부진하면 해리스 트레이드의 어떤 금융시장이 반응하는 거고, 이게 이제 강하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거는 해리스는 약간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을 선호하는 거고, 트럼프는 이전 어떤 에너지주들, 전통 에너지주들을 더 선호하는 거고, 이렇게 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보면서 가늠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다예요. 예, 그리고 이제 큰 흐름으로는 정치적인 변수보다는 결국에는 실적, 금리, 그러니까 이쪽으로 관심이 넘어갈 것 같다라는 쪽이 오늘 버전으로는 더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 그 아시아 증시에서 유난하게 같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죠. 대만의 TSMC 뭐 주가 이제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고,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같이 이제 밀리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패키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패키지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이제 대만의 TSMC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 대선 과정에서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 근데 이게 이제 해리스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좀 반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돋보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상승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반응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오늘 한국, 뭐 대만, 그다음에 일본에서의 어떤 관련주들의 동시에 움직임이 나와야지 지속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 수급인데, 코스닥의 어떤 수급이 좀 특징적인 게 있냐면, 일단 개인들이 최근에 매수하고 있거나,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반짝 매수했는데 결과에서는 다시 매도하네, 이거는 좀 부담이 되는 사안인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 100억 이상 매도한 적은 있지만 3일 연속 100억 이상 매도한 건 5월인가가 마지막일 거예요. 우리가 한 최근 2개월 동안에는 100억 원 이상의 매도를 3일 연속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3일 연속 매도는 있었죠. 근데 3일째에 22억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대규모 매수로 들어오고, 이런 패턴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패턴대로 코스닥 쪽에 이제 매도를 좀 진적 확 줄이거나 아니면 매수로 바뀌거나 이런 흐름이
나올 거냐. 왜냐면 어제 같은 수급에서는 코스닥이 5장에 버텨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6월 이후에 코스닥의 어떤 업종별 변화를 보면 그나마 대형주들이 버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견디면서 대형주들이 괜찮았었는데 7월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종목들까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냥 원래 빠지던 중소형주들은 그냥 같이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장 정도에서는 이제 중형주 쪽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대형주 쪽에는 당연히 2차 전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한쪽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상승 종목 수가 1000개 이상 많아지면서 큰 폭으로 올라가고, 또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중에 또 크게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 저점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어제 통으로 음봉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하락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비정상적이었고, 지난주 목요일에 저점 시도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나오려면 1000종목 이상 상승, 오늘 급등, 다음에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한 차례 더 크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신용털이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올라가느냐,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군까지 강하게 반전이 나오느냐, 이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대만 증시 함께 우리 증시도 같이 약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올라가느냐,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변수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음에 다행인 건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도를 좀 주춤했어요. 그런데 전차는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와 자동차는 팔았죠. 뭐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한다라면 투자자들은 이게 외국인들 휴가 시즌 또는 어떤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매도한다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오늘 설령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다시 또 주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의 기존의 어떤 루틴, 그러니까 3일 연속 100억 원 이상 매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지,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정책 이슈로 좀 피해를 입었던 종목군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의 비빌 언덕은 일단 뭐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어떤 실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번 주에 PC 지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6월 근원 PC가 전월 대비 0.1% 정도 올라갔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 최근 3개월 동안에 전월비를 계산해 볼 때 이런 페이스 그대로 갖춰지면 연간으로는 PC가 2%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월비 만약에 이런 예상치대로 나올 때 투자들은 이거 인플레이션 잡혔어, 그러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경기 우려 때문이 아니라 금리가 잡혀서야, 인플레이션이 잡혀서야, 이런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톱니가 인플레이션이 뭐 바위처럼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시장을 지탱시켜줄 거야, 이런 취지로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비빌 언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가 전혀 이런 것들에는 반응을 못하고 빠졌죠. 그런 이제 대선 과정에서 하필이면 지적받는 어떤 피해주들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우리나라 시총체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좀 이런 비빌 언덕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볼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고 그런 것들이 버틸 수 있는 그런 힘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들이 돌아와 줘야 이제 그런 것들이 지탱이 되니까 돌아오는지, 그리고 이제 피해주들이 종가까지 상승세를 유지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후 방송이 외부 일정 때문에,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러려니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